규제 완화 덕 목동 6개 단지 안전진단 무더기 통과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췄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기타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올려서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예전에는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까지 하고 나서 거기서 D등급이 나오면은 적정성 검토를 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까지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밀 안전진단도 통과가 쉽도록 배점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2차 정밀 안전진단이라 이야기하는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너희들 다시 2차 정밀 안전진단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표니까. 그건 표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갖다가 깨박놓기 위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사실상 2차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현재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만 넣으면은 이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이런 것들입니다. 목동에서 재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진행되던 안전진단이 6개 단지가 한꺼번에 이제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6개 단지가 한꺼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죠. 양천구 목동이면은 서울에서도 학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죠? 서울의 3대 학군지 어딘가면은 대치동, 목동, 그리고 중계동, 노원구의 중계동. 그래서 3대 학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계동도 그렇고 여기 목동도 그렇고 이제 지은 지 오래된 전부 다 그러니까 신시가지 개념으로 개발한 데거든요. 노원구도 그렇고 여기 목동도 그렇고 보면은 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얘들도 이제 아파트가 다 오래됐어. 30년 벌써 넘었죠. 그런데 여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통과를 거의 안 시켜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거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상황이 이럴진데, 자, 부산 상황은 어떨까? 부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자 이렇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빠르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산에서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번 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최소한 진도를 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뒤에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현재의 집권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또 정권을 가져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능한 재건축의 우호적인 정권인 현재 정권에서 최소한 조합 설립까지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빠른 진행을 서두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재건축은 5년 내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주목하시라. 이제 재건축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도 지금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동래럭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 하는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뭐 동네 럭키 주민 기금 모금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 해당 목표액이 뭐 3억인가 4억인가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뭐 1, 2주 만에 돈을 다 모았대. 그만큼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높다는 것들이지. 이번에 동네 럭키 아마 정밀 안전진단 하면은 통과될걸요. 웬만해선 통과가 되고 그리고 추진위까지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수영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영현대는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성 검토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몇 점 차가 떨어졌죠. 그래서 너희들 재건축 안 돼.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영현대도 이제 앞에서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은 게 있으니까 야 그걸로 우리는 재건축할래? 앞에서 이미 정밀 안전진단 D등급 나왔잖아. 우린 그걸 가지고 재건축 진행할 거야.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죠. 다시 받는 거 없이 이걸로 그냥 하자. 그렇게 밀어붙이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초기 재건축 대형 단지들, 뭐 수영현대나 동래럭키들이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부산에도 제법 많아요. 뭐 저기 하단에 보면은 가락타운 아직 30년이 안 됐죠. 이제 올해 뭐 9월달 되면은 가락 1단지가 30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뭐 재건축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일단 안전진단부터 통과하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기 진구 쪽에 보면은 한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진구 쪽에 보면은 그 서면 단감 무궁화 아파트라고 있어요. 어딘가 하면 위치가 여기 지금 서면 3익 보이시죠? 그죠? 서면 3익 있고 여기가 계급주공 3단지예요. 여기 단감 성당이 있는데 그 위쪽에 여기가 지금 단감 무궁화입니다. 우리가 서면 무궁화라고도 하고 단감 무궁화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672세대짜리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2020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정성 검토까지 갔겠죠. 그런데 적정성 검토에서 문턱을 못 넘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리셋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서면 3익, 단감 3익이라 부르는 여기는 지금 조합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공사도 결정이 되어 있죠. 여기는 자이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자이가 시공을 하는 것도 되어 있어요. 단감 3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밀렸나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조사 안 해봤는데 여기도 입지는 뭐 그렇게 나쁜 입지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단감 무궁화 여기는 위에 보면은 동원하고 동원 아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금 구역으로 원래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하고 같은 구역이었는데 잘라가지고 단감 3익은 3익 나름대로 1-1구역 해가지고 여기는 따로 살림 꾸려서 나가서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1-2구역을 해가지고 지금 무궁화 쪽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초기 재건축이라 볼 수는 없죠. 근데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초기 재건축을 보시면 되겠죠. 요거 하고 그리고 계급주공 1단지 계급주공 2, 3단지는 대지 지분이 좀 약할 거예요. 반면에 계급주공 1단지는 대지 지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무궁화도 대지 지분이 꽤 괜찮은 단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절반 이상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급 1이나 무궁화나 요런 초기 재건축 단지들 진구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다. 왜? 입지가 괜찮거든요.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각 구마다 보면은 이러한 초기 재건축의 가능성들이 높은 단지들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얘는 입지도 괜찮고 대지 지분도 괜찮고 사업성 있어 보이는 그런 단지들이 각 구마다 한 개씩은 혹은 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3개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구의 가락 1단지, 가락타운 1단지, 그리고 진구의 무궁화, 그리고 계금주공 1단지. 3개나 벌써 말씀드렸어요. 각 구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까지 가격이 꿈틀거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격이 이전에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하락 조정장에서 완전히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럴 때 찬스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건축 투자는 재개발 투자와는 달리 그 투자 자금이 좀 적게 듭니다. 왜? 전세를 좀 높여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지금 제가 오늘 무궁화를 말씀드렸는데, 무궁화를 갖다가 매도 의뢰하신 제 구독자분이 계세요. 저한테 좀 팔아달라고. 2년 반 전에 자기가 샀던 금액 그대로 내놓으시는 거야. 그 자기는 이제 기회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거지. 좀 팔아달라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팔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전체 매매 금액에서 절반이 전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매매 금액이 뭐 2억 6천이다. 그러면은 1억 3천이 전세야. 그러면 내 돈은 1억 3천만 투자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이러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완전 가격을 갖다가 뭐 후려칠 수 있을 때 후려쳐가지고, 적은 소액 투자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산 시내 각 구별 초기 재건축 단지 중에서 유망한 데가 어딘지 궁금하시면 요 위에 있는 태양부동산에 전화해서 윤 소장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